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오늘 처음 제 영상을 찾아주신 어르신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아픈 곳은 늘어나고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막상 나를 위한 나라는 없는 것 같다. 혹은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는 싫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밤낮 없이 일하며 자식들 키우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키기 위해 평생을 바쳐 헌신하셨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내 손에 쥔 것은 많지 않고 사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듯한 소외감을 느끼실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어르신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정말 많은 혜택과 지원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찾기처럼 우리가 정보를 몰라서 혹은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아서 지레 포기해서 놓치고 있는 혜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당연히 우리에게 주려고 마련해 둔 돈과 서비스인데 정작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서 잠자고 있는 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동안 잠자고 있던 우리 어르신들의 모든 권리를 남김없이 찾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고 살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들만 알려드리는 자유인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만 65세 이상이 되시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들을 아주 작은 것부터 정말 목돈이 되는 큰 혜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단순히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나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혜택은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마치 옆에서 아들, 딸이 설명해 주듯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께서는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젊은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든 혜택을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가계에 매달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 수백만 원까지 보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편안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자유인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혜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통신비 할인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렵죠. 멀리 사는 자녀나 손주들과 얼굴 보며 통화하는 것도, 친구들과 안부를 묻는 것도, 궁금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모두 스마트폰으로 하니까요. 그런데 이 편리함의 대가로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통신 요금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데이터 조금만 더 썼다 싶으면 요금 폭탄을 맞을까봐 조마조마하셨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제 그런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들께 드리는 혜택이니 아마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겁니다. 내가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신다면 일단 신청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혜택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는 통신비가 한 달에 22,000원 이상이라면 월 최대 11,000원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본 통화료나 이용료의 50%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효과가 있어 실제로는 그 이상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요금제가 22,000원이 채 안 되는 저렴한 요금제라면 통신요금의 50%를 그대로 할인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2만원짜리 요금제를 쓰신다면 1만원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1년이면 12만원이 넘는 큰돈을 아낄 수 있는 셈이죠. 신청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통신비 감면도 같이 신청해 주세요라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친절하게 처리해 줄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이 번거로우시다면 지금 손에 들고 계신 휴대폰으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SKT, KT, LGU 모두 상관없이 휴대폰에서 국번 없이 114를 누르시고 상담원에게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요금 감면 신청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 정말 편리하죠. 혹시라도 나는 아슬아슬하게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어서 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신사마다 우리 어르신들만을 위한 시니어 전용 요금제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요금제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꼭 필요한 통화와 데이터를 제공하니 114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평소에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시거나 유튜브 영상을 자주 보셔서 데이터 사용량이 걱정되신다면 각 통신사마다 데이터가 초과되어도 요금 폭탄을 막아주는 데이터 안심 옵션 같은 부가 서비스가 포함된 요금제도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보세요. 작은 돈 같지만 이렇게 통신비부터 아끼는 것이 현명한 노후 생활의 시작입니다. 다음은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신경 쓰시는 건강, 바로 의료비 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치아 건강은 오복 중 하나라고 할 만큼 중요하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요? 하지만 치과 치료비는 워낙 비싸서 아파도 참고 미루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 돈 아껴서 다른 데 보태 쓰려고 참고 계셨다면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포함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과 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시 본인 부담률을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일반적인 경우 본인이 내야 할 돈이 치료비 총액의 30%에 불과합니다. 예전에는 50%였는데 혜택이 더욱 좋아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치료를 받으셨다면 30만원만 내시면 되는 것이죠. 특히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 수급자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이보다 훨씬 더 낮아져서 거의 무료에 가깝게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에는 몇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평생에 걸쳐 1인당 2개까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니의 경우 7년에 한 번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수와 기간 제한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가장 필요한 치아부터 계획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청은 별도로 하실 필요 없이 치과에 가셔서 건강보험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치료를 진행하시면 치과에서 알아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러니 더 이상 아픈 치아 때문에 맛있는 음식, 딱딱한 음식을 피하지 마시고 가까운 치과에 방문하셔서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치과 치료뿐만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 치매에 대한 검진도 지원됩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시면 2년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 선별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검사 결과 인지 기능 저하가 의심되어 추가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부에서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지만 최대 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혹시나 하는 불안감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꼭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세요.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54세와 만 66세가 되는 해에 무료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 나이가 되신 여성 어르신들께서는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라는 말, 우리 어르신들께는 더욱더 와닿는 말일 겁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런 다양한 의료 지원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오랫동안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의 발이 되어주는 교통 관련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하철 무료 이용 혜택입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의 도시철도, 즉 지하철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복잡한 절차 없이 그냥 카드 찍고 타시기만 하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병원을 다니시거나 복지관에 가시거나 종교 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혜택이죠. 멀리 여행을 가실 때도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차 여행의 낭만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를 이용해 보세요. 주중,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운임의 30%를 할인해 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비교적 한가한 평일에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요금이 6만 원이라면 1만 8천 원을 할인받아 4만 2천 원에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왕복이면 3만 6천 원을 아끼는 셈이니 이 돈으로 여행지에서 맛있는 식사 한 끼를 더 할 수 있겠죠. 비행기를 타실 때도 할인이 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실 경우 운임의 10%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멀리 사는 자녀를 보러 가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을 이용하실 때는 공항철도 직통열차 요금도 큰 폭으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해외여행 가시는 경우에도 잊지 말고 챙기세요. 배를 타고 섬 여행을 하시는 것도 좋아하신다면 국내 여객선 운임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교통비 할인 혜택들은 그저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서 우리 어르신들의 활동 반경을 넓혀주고 사회와 계속해서 교류하며 활기차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차비가 아까워서 몸이 힘들어서 망설이셨던 외출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교통카드 한 장 들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서보세요. 새로운 풍경과 새로운 만남이 우리 어르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음은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채워줄 문화생활 혜택입니다. 젊었을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문화생활은커녕 영화 한 편, 마음 편히 보기 어려우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으니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셔야죠. 가장 쉽게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영화 관람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영화관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경로 우대 할인을 제공합니다. 보통 5,000원에서 7,000원 사이의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 한 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영화표 한 장 가격이 1만 5천 원을 훌쩍 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인 혜택이죠. 매표소에서 신분증만 제시하시면 바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친구분들과 함께 최신 영화도 보시고 젊은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도 즐기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영화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들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과 같은 고궁들은 물론이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국공립박물관과 미술관도 모두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설악산, 지리산 등 전국의 국립공원도 마찬가지로 무료입니다.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이 모든 곳을 자유롭게 둘러보실 수 있으니 날씨 좋은 날 가벼운 마음으로 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음악이나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혜택도 있습니다. 국립국악원이나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공연의 경우 본인의 안에 5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우리 전통 음악과 연극을 절반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장 역시 대부분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평소에 보고 싶었던 공연이 있다면 해당 공연장에 문의해서 경로 할인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생활 혜택들은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새로운 것을 보고 배우는 과정에서 뇌 활동도 활발해져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즐거운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어 정신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일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가까운 고궁이나 미술관으로 산책을 나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우리 어르신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드릴 수 있는 세금 관련 혜택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세 공제입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부모님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는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면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만 70세 이상이시면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부모님 두 분이 모두 70세 이상이시라면 총 300만 원을 공제받는 셈이죠. 이는 자녀의 세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연말이 되면 자녀에게 연말정산할 때 아빠 엄마 경로우대 공제 꼭 챙겨라라고 한 번쯤 귀띔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 면제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집을 가지고 따로 살다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가 있죠. 이때 기존에 살던 집 중 한 채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라는 큰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라면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아주 중요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주기 때문입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를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만큼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자녀와 합가를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평생 모은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 쓰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 이자에도 원래는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이시면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해서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을 은행에 예금하고 1년에 4%의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일반 과세의 경우 이자 200만 원 중 약 30만 8천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에 넣어두면 200만 원을 고스란히 다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만 하시면 쉽게 가입할 수 있으니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은행에 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외에도 상속세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상속인 중에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있다면 1인당 5천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고 주민세도 면제되는 등 자잘하지만 모이면 큰돈이 되는 세금 혜택들이 많습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아낀다는 말이 정답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아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정부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해드리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젊었을 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우리 어르신들께 드리는 용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누가 받을 수 있나일 텐데요. 기준은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선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이 기준선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조금씩 바뀌는데 2025년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약 213만 원 이하,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부부 가구의 경우 월 340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 정액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매달 버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소득 같은 소득과 내가 가진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
은행 예금 같은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이 조금 있더라도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본재산액은 공제해주고 대출금 같은 부채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나는 아파트 한 채 있으니까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단정하고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에 해당되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2025년 기준으로 최대 금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월 33만 4천 원 정도입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두 분 다 받으실 수 있지만 각각 20%씩 감액되어 총 53만 4천 원 정도를 받으시게 됩니다. 한 달에 33만 원이라는 돈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1년이면 약 400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에 달하는 아주 큰 돈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병원비 걱정, 식비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겠죠.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 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자녀분들께 부탁하셔도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더라도 일단 신청부터 해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연금이 계산되어 지급되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 다음으로 알아볼 제도는 몸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져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진 어르신들께 정말 큰 힘이 되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이름은 들어보셨지만 정확히 어떤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받는 분들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어르신의 돌봄을 책임져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꼼꼼하게 평가한 후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총 6개의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하게 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등급을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재가급여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으로 직접 방문해서 식사 준비, 청소, 세탁 같은 가사 지원은 물론이고 세수나 목욕, 옷 갈아입기 같은 신체활동까지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주간보호센터에 낮 동안 다니시면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시설급여입니다.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 노인요양시설 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는 특별연금급여로 도서벽지 등 요양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특별한 사유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을 때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본인 부담률은 소득 수준에 따라 0%에서 15% 사이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50만 원 어치의 재가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본인은 15%인 22만 5천 원 정도만 부담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매하거나 대여할 때도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전동 침대나 휠체어, 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미끄럼 방지용품, 안전 손잡이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이 혜택도 놓치지 말고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혼자서는 도저히 생활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혹은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존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서비스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배우자와도 사별하여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면 식사를 거르기도 쉽고 아파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서러움을 느끼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 어려워 불안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가 안전망이 되어드리는 제도입니다. 먼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어르신들께 맞춤형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지원사라고 불리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어르신 댁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이 되어드립니다. 외로움을 덜어드리는 정서적 지원은 물론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병원 방문 시 동행해주거나 간단한 가사활동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집 안에서의 돌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이 집 밖으로 나와 사회적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열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문화여가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연결해 드립니다. 비슷한 처지의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자조 모임을 만들어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고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어르신 개개인의 필요에 맞춰 안전, 건강, 사회 참여 등 다방면에 걸친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본인 부담금은 없거나 아주 소액이어서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가정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 ICT를 활용한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르신 댁의 가스 누출이나 화재를 감지하는 센서, 어르신의 활동량을 감지하는 센서, 그리고 위급할 때 누를 수 있는 응급 호출기 등을 설치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께서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화장실에서 낙상 사고를 당했을 때 직접 전화를 걸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설치된 감지기가 이를 인식하거나 어르신께서 응급 호출기 버튼을 누르면 그 신호가 즉시 119와 연계된 응급관리요원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119 구급대가 신속하게 출동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